프리포인트입니다. 오늘 장 뭘 봐야 될까요? 헷갈리시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루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로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 주셨을지. 오늘 장에서는 정말 오래 안 봤던 종목군들이 반격하는 경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VR, AR 이런 증강현실로 대표되는 종목군들이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한 5분 전만 하더라도 장 초반에 강하다가 지금은 매물 출회가 좀 됩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마감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제가 시세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5분 사이에 좀 전까지만 해도 21% 상승이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됐거든요. 갑자기 5분 만에 지금 거의 뭐 상한가에 와 있습니다. 이렇듯 AR, VR 관련된 종목군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좀 강한 움직임 그래도 막판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배경에 메타가 있죠? 네,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새벽에 메타가 이 스마트 안경인 오라이언을 공개를 했습니다. 약간 뿔테 안경을 닮은 제품을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 본사에서 열린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평가는 좋았어요. 근데 저는 이 AR과 VR과 메타버스를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비슷한 섹터가 이제 AI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고 제약바이오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요. 물론 이제 개발 단계이고 실적 발표까지 남았는데 이 글로벌 전반 기업들의 이 메타버스를 대하는 태도는 AI 소프트웨어나 제약바이오보다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보여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내부 임원들은 당연히 착용을 하면서 가볍고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있고 시야각이 넓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젠슨왕 CEO도 착용을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시선 추적이 좋고 색상 대비도 좋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애플 비전 프로보다 잘 팔릴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사겠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산다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항상 투자를 진행할 때는 나라면 과연 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는 그런 시제품 테스트를 진행을 안 해봤지만 시제품 테스트에 참여를 해보신 분들께 여쭤봤는데 네. 생각보다 조금 멀미가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요? 그렇죠. 분명히 이거를 써본 사람은 없겠죠. 비전 프로를 네. 써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비전 프로 어디 그래서 없대요? 네. 비전 프로를 써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LED가 있고 OLED가 있고 마이크로 LED가 있는데 이제 우리 앵커님도 차를 타거나 그러실 때 멀미가 나는 이유가 이런 밝기가 살짝 어둡거나 이런 영상들이 넘어가는 게 정말 매끄럽지 않으면은 멀미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 프로를 써보신 분들이 느낀 점이 생각보다 화면이 밝지 않다. 그 다음에 이 영상의 흐름이 매끄럽지가 않아가지고 멀미가 나더라. 그러면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을 때 OLED의 단계에서는 좀 진행이 안 되고 마이크로 LED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이크로 LED 기술이 상용화까지 많이 남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례를 들었을 때 이 뉴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뉴스밖에 없어요. 뉴스를 보시면 메타가 이 슈퍼 글래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자금을 많이 썼는데 적자폭이 많이 나왔고 이 슈퍼 글래스를 통해서 메타가 어떤 전성기를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이거를 맹신을 할 것이냐 경계를 할 것이냐 이것들은 앞에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제가 틀릴 수 있겠지만 이 비전 프로를 봤을 때는 이거를 맹신하고 공격적으로 매매하기 쉽지 않다라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 근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랑 이 비전 프로 AR에 대한 시장 규모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다양한 시장 조사 업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는 업체들은 뭐 80조 시장 규모 예상된다. 그 다음에 정말 긍정적으로 보는 시장 조사 업체는 400조까지도 보더라고요. 차이 많이 나네요.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 시장 규모를 책정하는 게 이 제품이 판매된 부분과 그 다음 이 소프트웨어가 팔린 거 그 다음에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를 감안을 해서 시장을 이제 조사 업체들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애플 비전 프로가 올해 1월에 출시가 됐을 때 사전 예약이 18만 대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 많이 안 팔린 것 같아요. 그리고 반품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반품도 많이 되고 멀미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애플 비전 프로가 올해 팔릴 수 있는 예상 목표치가 50만 대라고 합니다. 50만 대가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애플 비전 프로가 정말 호기롭게 1월 달에 출시가 돼서 출시 3일 만에 18만 대를 기록했고 지금 8달 지났고 2024년이 석 달 남았는데 50만 대를 못 판다라는 거는 3일 만에 18만 대가 팔렸는데 9달 동안 22만 대가 안 팔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애플 비전 프로가 400만 원 가량 하잖아요. 그래서 이 50만 대가 팔렸을 때 400만 원으로 환산하면 매출이 2천억 원입니다. 근데 물론 이 정말 제일 보수적으로 잡았던 게 80조인데 이 애플 비전 프로로 2천억 원이라고 했을 때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미 아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메타도 원래는 이 애플 비전 프로와 닮은 제품을 만들려다가 이 수익성이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기능을 줄인 이 글래스를 만들었는데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좀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는 물론 이 메타버스는 매수를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매매 관점으로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외국인과 기관이 이 종목들을 강하게 사줬으면 좋겠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안타깝게도 휴대폰 부품주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우리가 뭐 맥스트라든가 뭐 드래곤 플라이라든가 위직 스튜디오라든가 이노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라온텍이나 덱스터 이런 종목들 제가 이 종목들이 이 AR 사업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술력을 개발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고 하시면 말려드리진 않아요. 근데 저는 적어도 수혜주라고 한다면 네. 이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애플 비전 프로나 이 메타의 글래스에 납품이 될 가능성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맥스트가 이제 맥스트랑 애플 쳐보고 뭐 버넥트랑 애플 쳐보고 뭐 위직 스튜디오랑 애플 쳐봤는데 연관성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 맥스트나 이 정도 같은 경우 뭐 네이버라든가 국내 정부와는 협업을 하겠다는 뉴스가 있으니까 나는 적어도 이 관련주고 수혜주라고 한다고 한다면 연관성이 있는 종목을 사겠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권해드릴 종목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도 지금 거래대금 실렸고 외국인과 기관은 빠져나가고 있지만 개인들은 들어오고 있고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맥스트는 상한가 굳어 있고 자이언트 스텝이 정규적 막판에 흔들렸다가 다시 메꾸는 모습 보여준다 했을 때는 만약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조선이나 전력 설비 쪽으로 긍정적인 뉴스가 안 나오고 지금 지적적 리스크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약간 시장이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이 종목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투자 관점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시장 규모 차이도 엄청나게 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도 보수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고 판단되고 있고 굳이 이제 제가 증권 전문가로서 관련성이 있고 내가 좀 손절을 못하지만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어디 있냐라고 한다면 차라리 휴대폰 부품 쪽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부품 어떤 종목이요? 근데 사실은 뭐 분할 매수를 잘하신 분들은 LG 이노텍이나 삼성전기나 BH 이런 종목들을 봐야죠. 근데 오늘 갭상승에서 음봉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접근하기보다는 이 종목들은 한 3일 이후, 3일 정도 쉬었다가 다음 주 수요일 이후에 접근해 보시기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세경 하이테크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 부품주, 이제 약간 플렉서블 폰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실적이 훼손이 됐습니다. 근데 실적 훼손폭은 크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분기 실적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0에서 15% 정도 실적이 훼손된 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주가는 그 이상 떨어졌으니까 과대 낙폭 구간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북미 업체의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북미 기업 중에서 폴더블 폰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한 기업은 애플이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아직 어떤 LG 이노텍이랑 삼성전기 쪽에 수주를 주진 않았지만 증권계통에서는 수주가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휴대폰 부품주들 중에서 오늘 세경 하이테크 수급이 괜찮더라고요. 기관의 순매수 이어지고 있고 기술적 위치도 바닥권에서 2걸 연속 양봉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VR, XR, AR, 증강 현실과 관련해서는 단기로만 보자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로 볼 포인트는 중국입니다. 중국향 종목군들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고요. 산업재 쪽에서 뭐 소재라든지 이쪽 강세 움직임 나타내는 것은 물론이고 소재 쪽에 화장품주들, 의복 관련된 종목군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이 카드가 나오고 나서 중국에서 경기 부양 카드 나오고 나서 하루 반응인가 그 다음 날은 또 못 갔으니까요 싶더니 오늘 하루 걸러서 또 다시 강한 흐름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렇다면 남은 하반기 계속해서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화학이랑 2차 전지랑 화장품이 약간 묶여 있고 반도체가 이제 묶여 있으면서 양쪽 섹터에서
수급이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처럼 정말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을 때는 뭐 화장품이나 이쪽이 좀 약세를 보이다가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화장품과 화학 관련 종목들이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에서 지급 준비율을 인하를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고 그 부분이 달성이 됐죠. 그럼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될 건데 저는 과거에 만약에 중국이 이런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시도를 지금 처음 했다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볼 것 같아요. 근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올해 1월 달에 지급 준비율을 인하를 했고 2월 달에 LPR을 인하를 했고 7월 달에 LPR을 또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지표를 꾸준히 봤어요. 그래서 뭐 PMI 지수라든가 뭐 차이신 지표라든가 이런 걸 봤고 이제 경기 지표에 대한 리포트를 읽어봤을 때 이 중국이 올해 상반기에 진행했던 경기 부야 정책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PMI 봤을 때 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50이 넘어야 된다.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중국에서 이런 경기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치 이하로 나오면서 중국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래도 매수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 주가 움직임 괜찮죠? 다 양봉 나고 있죠?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를 잘한다. 이슈 체크 잘한다. 어떤 경기 부양이 잘 안 된다. 생각보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빠져나갔을 때 같이 나올 수 있으신 분들은 사실 아무거나 사도 돼요. 아무거나 사도 되는데 저는 그런 거 놓칩니다. 잘 못 보고요. 그럴 때는 옥석을 구간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도 저는 당연히 완성 제품도 전 사실 비추거든요. 완성 화장품은 비추인데 수급이 워낙 좋아요. LG생활건강의 아모르파시픽 너무 좋죠. 그래서 사도 된다. 근데 이거는 뉴스 팔로우를 못 하신 분들은 차라리 ODM을 보시는 게 낫다. 근데 ODM도 중국향에 수출하는 ODM이 있고 미국향에 수출하는 기업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미국향 하면 코스메카 코리아 들 수 있고 중국향 하면은 코스맥스랑 한국콜마를 들 수 있어.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저는 손절 못합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미국 향은 꾸준하게 다음 달에 아마존 프라임데이도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코스메카 코리아를 오늘은 못 꺼내드리겠습니다. 음봉 나오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물론 저는 이 증권계통에서 이제 중국에서 이런 지급 준비를 인하했을 때 실적이 반영이 될 거다라고 봤을 때 저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맹신은 안 해요. 일단 오케이 그러면 베팅을 해보는데 될까 말까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차라리 코스맥스랑 한국콜마 이쪽이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화학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산업재를 만드는 이제 화학 기업들이 있고 생필품 이쪽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탑픽은 화장품은 코스맥스를 말씀드릴 거고 화학은 효성 TNC를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우리가 화학주를 화학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석유화학이 있고 화학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을 들 수 있는 거는 롯데케미칼, 뭐 효성화학, 대한유화 이런 종목들을 들 수 있죠. 근데 이 기업들은 이제 산업재 화학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산업에 필요한 뭐 폴리에틸렌이나 이런 화학섬유를 만드는 기업들이고 그다음에 화학섬유는 코오롱 인더나 대한화섬이나 효성 TNC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입는 옷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적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 석유화학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 적자예요. 그다음에 화학섬유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훼손이 됐지만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품이랑 화학을 모두 다 사셔도 되는데 매매를 잘하신 분들 모두 다 사셔도 되는데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중국향 ODM 화장품 그다음에 아무래도 산업재보다는 이 의류 쪽을 만드는 화학 쪽을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산업 쪽보다는 소비재 쪽에 조금 더 낫다라는 의견을 주고 계신 건데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중국의 황금 연휴 기대도 많이 하시던데 이 부분은 국내 소비재가 수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요즘 저는 계속 이 중국 관광객들이 주머니를 얼마나 여는지를 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작년 중반기에 단체 관광객이 들어왔었는데 솔직히 이 숙박만 썼어요. 숙박만. 뭐 카지노, 뭐 화장품 이쪽으로는 소비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올해 상반기에는 숙박뿐만 아니라 카드 사용량이 10% 넘었다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그때 저번에 중국인 연세점 관광객이 이야기 와서 잠만 자고 구경만 하다가 간 거예요. 이렇게 그쵸. 소비해서 소비 좀 해주고 물론 이제 어떤 작년에. 따이공이라고 볼 수 있는 보부상들은 많이 사갔지만 우리는 이제 일반 관광객들이 정말 숙박만 하고
체험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 화장품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카지노 가서 이렇게 잭팟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에는 그래도 카드 사용량이 10% 늘었고 지금 다음 주에도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천절로 중국 시장이 많이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8만 명인가 13만 명이 국내 시장에 그렇죠.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얼마를 써줄지는 미지수다. 이런 부분들 체크해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발 모멘텀 가운데서도 좀 나눠야 된다. 화장품은 완제품보다는 OEM 쪽으로, 그리고 화학에서는 전방 산업이 이쪽 산업을 나타내는 소재 쪽, NCC 이쪽보다는 섬유, 이 의복 관련해서 소재 만드는 쪽 이쪽이 조금 더 상대 매력도가 높다라는 의견 주시네요. 다음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IT 섹터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오늘 유리 기판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CXL 관련주들이 좀 더 두각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JNTC라든지 이쪽 유리 기판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선전해주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죠? 네, 반도체 사이에서 좀 수급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에서 블랙칼의 설계 결함을 마무리 짓고 양산 들어갔다. 이 뉴스가 나왔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면서 반도체 대형 종목들에 대한 강한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뭐 3포인트에서 말씀드린 건 아닌데 기관이 최근에 매수세를 엄청 넣을 때 전기전자 매수세를 넣을 때 금융 투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연기금이라든가 뭐 생명보험이라든가 은행 이쪽은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하는데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투자가 순매수라니까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이제 4시간 전에 지정적 리스크 나오면서 안 그래도 기관이 단기 차익에 목말랐고 다음 주에 국내 시장도 이틀 정도 휴장을 하다 보니까 매도를 하고 싶었는데 그 매도에 좀 그 불씨를 좀 짚어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CXL 관련 뉴스를 이야기하면서 CXL 관련 종목들 강세 보였고 오늘은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뉴스가 나오면서 유리기판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리기판도 대장급 같은 종목은 수급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는데 이 유리기판으로 쳐봤을 때 나오는 종목들이 수급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대장들은 이미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기술적 위치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메타버스랑 AR, VR은 성장성이 있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실적이 언제 나올지 오리무중이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나 AI 소프트웨어나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약간 뭐 근시일날 실적이 반영은 안 되겠지만 실적이 언젠가 반영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삼성전기나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언론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리기판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LG 이노텍과 삼성전기가 전고체 배터리 소재뿐만 아니라 유리기판 사업도 진행을 하겠다고 했었고 이제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이 삼성전기 공장에 방문을 해가지고 2026년 이전까지 유리기판을 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던 것들이 재조명되면서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 이 관련 종목들이 언론 플레이 엄청 잘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JNTC나 태성이나 SKC나 이런 종목들 검색을 해보시면은 최근 3일 내에 이 언론 플레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피롭틱스나 소프트센, 태성,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들 검색을 해보시면은 유리기판에 대한 이제 R&D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태성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장비 개발을 위한 데모 설비를 완성을 임박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대장급 종목들 강세 보였고 CX를 한 다음에 이제 반도체 어디를 볼까 하는데 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종목들이 언론 플레이를 잘해주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는데 이 자금이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뭐 토픽이 있으신지 관련돼서 종목 좀 더 팁을 주신다면요? 네, 이 종목들은 제가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 이제 정통 반도체 중에서도 단기적인 상승 보여줬다가 음봉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데 한미반도체랑 PSK홀딩스 같은 경우는 음봉인데 이걸 외국인과 기관이 줄이는 게 아니고 개인 투자분들이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HBM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랑 PSK홀딩스 보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유리기판 중에서는 가장 실적 어떤 성과를 빨리 보여줄 종목으로 판단되는 것은 전 SKC랑 캠트로닉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LG 이노텍이랑 삼성전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AR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오늘 사지 말자라고 말씀드린 거고 가장 먼저 사야 되는 종목은 SKC랑 캠트로닉스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SKC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유리기판 신사업을 진출하겠다라고 발표했죠. 그다음에 미국의 유리섬유 회사,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좀 성과를 내놓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밸류체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계통에서 유리기판에 대한 시장 진출을 주목을 하고 있고 이 두 종목들의 공통점은 기술적 위치 괜찮고 이 기술적 위치에서 맥점을 만드는 거를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보셔야 된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